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길을 보고 만난다. 수많은 길 중에서 어떤 이들은 잘 닦여진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걷기도 한다. 길이 아닌 곳을 걷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포기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길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지금 한 중년의 사내가 길을 나서고 있다. 스스로 만들어야 할 길. 그 길 위에서 그는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기를, 다른 이들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길을 자신보다 손쉽게 걸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인터넷? 예. 이용하지. 인터넷? 이용하지. 하루에 한 4시간이요. 하루에 글쎄요, 어떤 날은 이용 안 하고 어떤 날은 이용. 주로 보시는 게 제각각입니다. 시간씩 안 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메일 점검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한 시간 정도 하고. 예, 4-5시간 정도 하는데요. 내려가도 뭐 금융 소식이라든지 경제 소식 그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용하세요? 한 시간. 내가 다 보고 2시간이 일상적인 거. 인터넷 많이 이용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월요일 아침 그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을 한다. 그가 BL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5년 전 그는 그의 아내와 작은 홈페이지를 운영했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이 한 사이트의 대표이사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100여 평이 넘던 사무실이 지금은 10평에 채 안 되는 임시 사무실로 바뀌었고 30여 명에 달하던 직원은 이제 겨우 2명만이 남아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에게 큰 힘이 될 만한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20년) 후에 BL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이 사이트의 주축은 거의 30대를 넘어 50대에 이르는 중년들이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기반을 가진 이들이 어린아이 마냥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이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것은 자신과의 약속이자 자신과 회원들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호기심 때문에 사실은 그런 쪽을 클릭을 해봤어요. 우연히 BL에 접속이 됐고 들어와서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이 아니구나 하는 아주 성인 사이트면서도 인간의 숨을 느낄 수 있달까. 뭔가 그 화면의 콘텐츠보다는 눈에 들어온 게 그때 기억이 뭐 정부와 투쟁, 이 성의 자유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참여해서 글도 쓰고 읽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다르고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인간적인 데가. 그리고 다른 데하고는 또 틀려서 너무 상업성이 찢지가 않고 좀 순수한 면이 있고 또 자극적인 면도 있고. 11월 강남의 한 식당에서 오랜만에 BL의 회원들이 번개 모임을 가졌다. 얼핏 보기에 그들은 매우 친근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면부지의 남남이었다. 이 자리가 초면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이 서로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그들 자신의 닉네임뿐이었다. 그리고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입지를 가진 중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중년의 사내가 꿈꾸던 만남은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고달픈 중년의 처지를 공감하며 이해하는 사이가 되는 것.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 사회의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그러나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기까진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8년도 같은 경우는 30, 40대가 쓸만한 인터넷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마침 30, 40대 그때 모래시계 세대였고 그 게시판의 필요성을 열었고 99년도에 정식으로 3월달에 베드럽.net이라는 사이트를 오픈하게 된 거죠. 우리 시대의 중년으로 산다는 것.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이름 중년. 너무 늙지 못해 대우받지 못하고 또 너무 젊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중년. 격변의 시대를 살아야 했지만 그 암울한 시대를 이겨내고도 격려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우리의 중년. 집안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스스로의 가정을 지키기에도 중년의 삶은 충분히 버거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마음 놓고 쉴 만한 휴식의 공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가 이런 중년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그 자신이 다름 아닌 중년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각종 게시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정보를 교류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도 한다. 또 스스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 고민에 대해 같이 생각하는 모습들은 각박한 사회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30, 40대 부부들이 어떻게 사나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들어가 봤죠. 그래 이제 부부끼리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도 뭔가 뭐 좀 생활의 활력소가 좀 돼보자. 대화의 거리도 만들어보고 사람들이 전부 순수하고 또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연령별대도 또 좀 뭐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인상이 남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순수하고 괜찮다 좋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가까이 해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대화할 게 많죠. 아무래도 이제 글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뭐 이제 모임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일산 이쪽에 모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도 볼 겸 해서 그래 나가면서 모임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참 좋더라고요. 여기 운영자님, 야생마님도 참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더 정이 갔어요. 비일이 70만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서로가 교감할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그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부부가 이렇게 저녁을 함께 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네, 같이 하고 댁에서도 이렇게 또 하시나요? 네, 아니 저 사무실 있을 때는 또 이 사람 여기서 우리 집 사람 여기서 하고 나는 내 사무실에 많이 쓴다. 이제 비엘은 이들 부부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리님 고생하시는데 네 풀어놓고 하루 좀 내 인사도 좀 하고. 사이트를 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로 회식과 술자리로 같이 있기 힘들었던 부부가 이젠 모니터 앞에 나란히 앉아 회원들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1월 18일) 한 회원에게서 다급한 제보를 받았다. 지금 그 작년 12월 때 검찰에서 지금 성인방송국과 성인사이트 운영자 그다음에 그 법인 그 회사 대표들을 지금 연행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한 15군데 정도가 지금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좀 그 피해달라는 당부의 글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어느 홈페이지 제작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30메가의 웹 호스팅 공간을 갖게 되면서부터였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국민의 극히 일부분이었다. 그가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가장 절실히 느꼈던 것은 중년의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가고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갑갑한 현실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들을 위한 공간을 스스로 만들기로 다짐한다. 돌아보면 바로 어제 일 같기만 하지만 어느새 5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그리고 그 사이 그에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지금 현재 검찰이나 정보통신위원회나 많은 또 시민단체에서 학부모 감시단 이런 단체들이 많은 그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좀 감시를 하고 좀 철퇴를 시키려고 지금도 계속 그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입장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미성년자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 차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녀들 PC에다 심어요. 그럼 과연 그 학생들이 그 차단 프로그램을 위해서 얼마나 그게 차단이 되는지. 사실 성인보다 학생들이 PC에 더 강해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저는 교육으로 봅니다. 그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들한테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고. 성이란 본래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성은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눈요깃감이나 부도덕한 것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온라인이라는 특수한 환경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는 일부 업체들의 벗기기 전쟁으로 성인 인터넷 시장은 급속도로 혼란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인터넷이 일확천금을 가져다줄 무한한 시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성인과 관련된 사이트와 각종 방송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들의 음란성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자 정부에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진다. 성인 사이트와 방송에 정부가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BL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 사이트는 과연 음란한 건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들의 성 문제를 다루는 한 사이트를 폐쇄하느냐 여부를 놓고 정부와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붙었습니다. 최일구 기자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정식 등록한 성인 전용 인터넷 사이트 배드러브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부부간의 성체험이나 미혼 남녀의 성고민 등 성인들의 성 관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사이트로 최근 검색 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홈페이지 게시판의 일부 글귀의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사이트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시판 마당에 들어가 보면은 성체험 고백, 성체험 고백 2, 첫 경험 고백이나 성생활 공개 이런 제목 혹은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폐쇄 조치를 반대하는 글을 연일 올리면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부부간의 성고민 등을 해결하는 데 오히려 유익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성인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다른 포르노 사이트도 많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참 건전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생활을 좀 배울 수 있고요. 사이트 운영업체도 사무실에 배드러브를 지키자는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 항의하고 있습니다. 성인 사이트라 하면 의뢰 음란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성인 사이트의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우리도 외국의 경우처럼 건전하고 유익한 성인 사이트를 양성화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음란한 내용물이 있어서 폐쇄시켜야 한다는 윤리위원회와 이 정도 수준의 성인 사이트는 있어야 한다는 네티즌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